저희가 이제 콘텐츠 저장소에서 저희가 강의 자료로 활용할 콘텐츠를 한번 등록해 보고 강의실에서 한번 매핑을 해서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뉴에 보이시는 강의 콘텐츠 저장소에 들어가셔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혹시 그 PC에 있는 아무 파일이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 보조 도구로 생각하시고 한번 업로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제목을 교수님께서 기획하시기 편한 제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넣어주시고 다음 필드에 보시면은 파일 형식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텍스트 문서인지 동영상인지 HTML, 외부 콘텐츠, 미디어 아이디 이런 게 있는데 등록하시려는 파일 포맷에 따라서 이 라디오 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HTML, 특히 이제 외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등록하실 때는 외부 콘텐츠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유튜브 링크를 걸 수 있는 필드가 또 출력이 되고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 공개 여부는 이제 공개로 해주시면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비공개를 누르시면 이제 그 교수님만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보려면 공개해야 되나요?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 교수님들과 관리자들이 강의하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학생이 관리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학생이 예. 볼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강의실에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그때 학생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강의실에 등록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올려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의실 근데 바로 등록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등록을 하시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장소에 별도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해 놓으면 두 군데 이상의 강의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MP4 샘플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샘플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테스트 콘텐츠라고 제가 저장을 했고요. 저장 버튼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예. 그룹 선택은 뭐예요? 그룹 선택은 이제 그룹을 해가지고 이제 콘텐츠의 테마처럼 그룹 안에 콘텐츠를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은 이제 많이 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목별로 이렇게 그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룹 선택돼 있는데 예. 제가 어떻게 그룹을 만드는지 그룹 관리라는 버튼이 있고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그 그룹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그룹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고 그 그룹명을 갖다가 임의의 그룹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로 이 테마 그룹 안에 콘텐츠를 매핑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룹을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명이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룹을 등록하게 되면 드롭다운 박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룹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그룹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그룹에 있는 콘텐츠만 이렇게 소팅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등록이 다 되셨나요? 예. 그러시면은 이제 콘텐츠를 등록을 하셨고 이제 교수님 강의실에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강의실 명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테스트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강의실을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제 이런 토픽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면 토픽에 처음에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편집 모드 켜기가 있습니다. 편집 모드를 키시고 이제 그 수정이나 관리 활동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 모드를 키시고
해당 그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그 토픽에다가 하단에 보시면은 활동 혹은 자료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혹은 자료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 강의 콘텐츠라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콘텐츠를 클릭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새로운 강의 콘텐츠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름과 간단한 설명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강좌 화면의 설명 표시인 체크박스는 목록 화면에서 소개글이 출력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강의 파일 저장소에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고 파일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파일 등록을 누르시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강의 콘텐츠 저장소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게 파일 등록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등록한 강의 파일 저장소에서 가져오기가 이제 콘텐츠를 매핑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샘플을 등록했기 때문에 강의 파일 저장소에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고 강의 파일 저장소에서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강의 파일 저장소에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등록했던 화면과 거의 흡사한 화면으로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만 쿼리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참고 자료를 선택할 강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동영상 테스트 콘텐츠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매핑시키고 난 뒤 시간 설정입니다.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참고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기간을, 피리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3월 22일 오늘 날짜로 디폴트가 되고 마감 시간은 이제 교수님 이제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 다음 마감 후 파일 잠금이라는 옵션은 기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이 파일을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강의 컨텐츠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던 콘텐츠를 매핑해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많은 강의실에서 계속 활용을 할 수,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등록된 걸 확인을 하시고 강의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등록하고 계신 게 이제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면서 참고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퀴즈라든지 과제, 뭐 그룹 과제라든지 일반 게시판,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쭉 리스트로 내가 뭐 2개, 3개 이렇게 쭉 등록을 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그리드 스타일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참조 동영상을 올렸고 만약에 내가 과제를 내겠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활동 혹은 자료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습 활동을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과제를 선택한 뒤에 과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추가를 하시면 이 같은 포맷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명,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설명글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외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글자를 뭐 이렇게 폰트를 수정하신다든지 폰트를 바꾼다든지 표를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문에다가 사진 같은 거를 올리시고 싶으실 때도 이런 식의 샘플 이미지를 올려서 게시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으시고 마찬가지로 제출 시작일과 마감일시, 최종 마감일시 이렇게 구분해서
날짜를 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마감일시는 학생들이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마감 기한이 지나는 거고요. 그렇지만 마감일자 뒤에도 학생이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 마감일이 지나면은 학생들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실 때 텍스트 베이스로 받으실지 파일로 받으실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텍스트다 그러면은 텍스트의 글자 리미트, 그러니까 몇 바이트를 받을 것인지, 글자를 얼마나 작성을 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고, 파일이면은 그냥 이제 파일 포맷으로 과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업로드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로 과제의 파일을 몇 개를 받으실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전 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텍스트 포맷의 과제시면은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면 조금 뭐 이렇게 널널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메가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성적이나 통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요즘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점수를 이제 이 토픽에 있는 과제에 대한 최대 점수를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에 대한 과제를 채점을 하시고 100점 기준으로 채점을 하시는 화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미지가 좀 크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과제의 토픽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학생 근한으로 들어온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교수님이 등록하신 과제가 학생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과제의 토픽으로 들어오면 역시 교수님이 등록하신 화면으로 학생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출 추가를 누르시고 학생이 준비한 과제물을 드롭다운 형식으로 랩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등록을 하고, 학생은 저장을 하게 되면은, 특정 이제 강의 수강 신청을 한 특정 학생에 대한 제출이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화면에서 같은 화면을 보시면 모든 제출 보기 채점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방금 이 학생은 테스트 2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라는 학생이 채점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이 학생이 제출한 첨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죠. 댓글을 달아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역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도 교수님이 작성한 댓글이 보이고, 학생도 역시 댓글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교수님과 댓글 베이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채점을 하시는 거고요. 채점을 하신 뒤에는 고치기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고치기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성적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성적을 누르시게 되면은 100점 중 채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생은 몇 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3중에 1라는 말은 이제 2명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총 수강생 3명 중에 2명이 남아있다는 말이고, 피드백 코멘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 1이라는 학생에 대한 과제에 대한 채점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화면에 보시면 과제평이라는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과제평에 보면은 교수님이 주신 성적과 그리고 채점 1 그리고 피드백 코멘트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
이나 그 교수님께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출한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내보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 과제에 제출한 이 첨부 파일을 포트폴리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차후에 내가 학기 동안 제출하고 활동했던 내역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만들고 배포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 과제 명에 대한 테스트 어사이먼트의 내용 내보내기 이런 내용이 나오고 확인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임포트된 파일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성 요소에 파일에 보면 이제 이게 파일로 이렇게 쭉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추가로 여기서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에 파일에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고 직접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에다가 파일을 또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파일과 내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관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된 파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드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 세 번째 메뉴를 보시면 페이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항목은 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일종의 CMS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페이지 생성하기 버튼이 있고 페이지 생성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제목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이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예,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태그는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2개 이상의 페이지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많은 페이지에 검색을 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넣으시면은 태그 베이스로 같은 태그로 묶인 페이지끼리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태그를 활용하시면 많은 페이지를 관리하시기 쉽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를 편집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지원하는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이미지, 파일 이미지, 학습 저널, 일반 개인정보, 외부의 콘텐츠 뭐 이런 식의 다 섞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페이지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1단, 뭐 2단, 뭐 이렇게 우측, 좌측형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골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형식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게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선택했던 그 틀이죠. 상단 그리고 하단에 이제 좌측 명령은 좁고 우측이 긴 형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미지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올리시면 되고요. 넓이죠. 이미지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미지 넓이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등록하게 되고요. 만약에 유튜브에 교수님들 강의 동영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제 교수님들 만약에 강의가 유튜브에 있다고 하시면 동영상 URL 복사라든지 이런 게 소스 코드 복사라든가 우측 클릭을 하시면 지원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URL 두 개 다 지원이 되는데 URL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우측을 누르시고 URL 동영상 URL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해당 필드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넓이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 이 포트폴리오 화면에 이런 동영상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교수님께서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텍스트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만드신 페이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등록한 테스트 페이지가 등록이 됐고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수님의 이력이라든지 출간 정보라든지 교수님 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소개, 소셜 정보라든지 일반 정보, 그리고 특히 이력서 같은 경우는 기존 활용하시는 이력서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이 포트폴리오의 이력서 메뉴를 통해서 교육 및 경력, 성취 역량, 목표와 스킬, 관심사 같은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용이한 내 이력서를 만드실 수 있고 교수님들도 활용이 가능하신 이력서를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둠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내 모둠에서는 모둠 만들기를 통해서 2명 이상의 친구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공동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는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 메인 페이지를 한번 수정해 보고 그리고 이제 내 배포를 할 때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랑 같은 페이지를 수정하는 화면과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되고 등록하신 이런 내용들은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꾸미실 내용들을 아까랑 같은 포맷으로 끌어당겼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 영역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옵션대로 등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선택하신 영역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페이지 보기를 통해서 최종 수정한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꾸민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포트폴리오에서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웹에서 보실 수 있는 HTML 포맷으로도 익스포트 할 수 있고, LEAP2A라는 그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이 표준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제 다른 이 포트폴리오에서 그대로 임포트해서 재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뭐 내 모든 자료를 내보내게 할지, 나의 페이지 중 몇 개만 할지, 그렇다면 어떤 페이지를 내보내게 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 모든 자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신 뒤에 내보내기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약간 좀 서버 작업 중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주셔가지고 재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지들을 비밀 웹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만들었던 우리 그 포트폴리오 테스트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고유 URL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측에 보시면 비밀 웹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 웹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새 비밀 웹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고유한 URL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게 이 URL을 전달하면은 그분과 저만 공유할 수 있는 고유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테스트로 이 URL을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전달받은 URL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과 이 고유 URL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쓰실 게 포트폴리오보다는 이제 저희 강의실이기 때문에 강의실 내용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뭐 퀴즈 같은 거 되시나요? 강의실에 여기다가? 퀴즈라든지 시험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무들 시스템은 PC 모바일 다 CRU니까 다 똑같이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 스마트폰으로도 퀴즈를 내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설문 퀴즈 같은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시험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랑 설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누르시면 우측에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되시나요?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학습활동 추가 버튼 누르시고, 학습활동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강의실이고, 학습활동 혹은 자료 추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거를 추가하실지 항상 같은 패턴이니까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활동 혹은 추가를 누르시고 퀴즈를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십니다. 역시 기본 이름과 설명을 쓰게 되고요. 제목과 설명을 쓰시고 밑에 보면은 타이밍 같은 경우는 시작과 종료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험 같은 경우는 또 타이밍, 시간 제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제한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성적, 만약 성적을 필요하시면 허용된 시도는 몇 번을 시도할 수 있나, 그리고 성적 범주, 채점 방법은 최고,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퀴즈 마스터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신 게 이제 퀴즈를 내기 위한 껍데기를 등록을 하신 거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퀴즈를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등록하신 퀴즈를 편집이 들어오셨나요? 여기까지? 네. 들어오셨나요? 네,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시고 퀴즈 편집을 누르시면 이제 퀴즈를 다양하게 출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는 질문 추가 버튼이 있고 우측에 보이는 질문 은행 내용입니다. 질문 은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콘텐츠 등록한 것과 같이 질문 은행에 질문을 등록해 놓으면 여러 강의실에서 같은 그 퀴즈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은행은 이거 하고 나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질문들이죠, 이게. 질문 은행의 질문들이고, 여기에 질문은 이제 최초로 그냥 이 강의실에서만 등록하실 때는 질문 추가를 누르십니다. 질문 추가를 누르시면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계산, 선다형, 계산형, 뭐 답 내장 상당히 많은데요. 조금씩 해보시면 이제 좀 학습이 되실 것 같고, 지금은 간단한 참 거짓으로 할까요? 선다형으로 해볼까요? 선다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 답, 그리고 위에는 이제 질문 이름과 질문 문장. 예, 질문 이름은 뭐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질문 문장은 한글이 안 돼서. 예, 질문 문장을 쓰시고 기본 점수를 쓰시고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입력하십니다. 정답의 개수가 하나면은 단답, 2개 이상이면 다답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답안을 섞는 기능도 있습니다. 컨닝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답안을 섞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1번 항목의 답과 성적을 넣습니다. 이 100%는 이제 하나의 답은 100%를 주셔야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이 정답이 만약에 다답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율로 쪼개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항목, 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네, 이제 이런 선다형 퀴즈가 기본 포맷으로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바깥에 나가셔서 만약에 더 이제 퀴즈를 여러 번 등록하시겠지만 이제 확인을 하실 때는 아까 강의실에서 등록된 퀴즈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퀴즈 미리 보기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아까 등록한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객관식 퀴즈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편집을 통해서 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가하거나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은 이제 참여를 하고 제출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이 뭐 어떻게 받는지를 보실 수 있고, 학생은 내가 참여한 퀴즈의 정답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교수님은 참여한 학생들의 전체 퀴즈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간편 설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어디에? 설문조사죠.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뭐 강의가 어땠나요? 뭐 이런. 그 설문 역시 같은 포맷이고요. 그 제목과 설명을 쓰시고, 그리고 설문 응답 수정 옵션, 그리고 인원 제한 같은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조금 궁금하신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설문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설문이, 이제 이런 간단한 설문이 그리드 형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 채팅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습활동에서 대화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채팅방 설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화방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시면 되고, 채팅의 시작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의 공개 여부 설정하실 수 있고, 채팅의 내용을 저장을 며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된 대화에 대해서 공개할지의 여부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채팅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시려면 여기를 클릭에 대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채팅 팝업이 뜨게 됩니다. 실행된 채팅 화면에서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 역시 이런 채팅 화면이 채팅이 등록이 되게 되면 강의실에서 학생 화면에서도 보이게 되고, 테스트 챗이라는 학습 활동에 클릭을 하시고, 참여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교수님과 학생이 같이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팅방을 개설하시고 그 채팅 내용을 저장을 하셨다가 만약 채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나 교수님들께 공개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메인 페이지에 이제 강의실 밖으로 나와서요. 그 저희가 메인에 있는 내 강좌 아래에 보면은 그 대시보드 역할에 내가 이제 꾸며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내가 보고 싶은 항목을 편집해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드롭다운 박스로 대시보드 영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달력이라든지 참여한 댓글이라든지 메시지 쪽지라든지 뭐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시보드 영역에 내가 꾸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달력이라면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예, 이런 이제 설정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예, 이 블록을 삭제한다든지 숨기긴다든지 뭐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가중치가 출력되는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역시 만약에 쪽지를 보시겠다 그러시면은 메시지를 선택을 하시면 예, 수신 혹은 발신한 메시지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링크를 통해서 실제 메시지 메뉴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화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림판 영역에 보시면 온라인 사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최근 5분 동안 접속하신 교수님이나 학생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만약에 할 말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쪽지 아이콘을 누르시고 지금 접속해 있는 분에게 쪽지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이거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교수님들이 다 나오고 계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서로 뭐 쪽지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뭐 기본적인 무드려 활동이나 편집은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학습 활동을 추가하시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실을 편집하시면서 이제 계속 조금 더 나은 강의실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좌 범주라는 부분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저희 경기 과기대 같은 경우는 산업체 위탁 교육과 정규 과정의 모든 이제 강의를 다 지금 학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지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강좌 범주에 강좌 목록 링크를 누르시면 전체 과에 대한 강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찾기 검색을 하셔가지고 강의실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강의 목록에서도 전체적인 강의 목록을 보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에서 이런 일정표도 제공해 드리고요. 이제 이런 일정표도 쓰시는 캘린더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받으실 수 있고요. ICS 포맷으로 지원하는 그 달력 포맷들은 백업을 받으셔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빠뜨린 게 하나 있었네요. 성적을 교수님께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성적 관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좌측 메뉴에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좌측 메뉴에 보시면 성적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예, 성적 메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수강한 수강생 전체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 강의이기 때문에 3명밖에 없지만 교수님들 강의실에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리스트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참여를 했고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실에 저기 학습 활동을 교수님이 추가하신 학습 활동 단위로 전체 학습 활동이 다 출력이 되고 거기에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모든 뭐 저기 성적이라든지 제출물에 대한 평가 내역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드롭다운을 보시면 학습 성과 보고서라든지 데이터가 없어서 예, 이렇게 다양한 포맷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포맷으로 같은 내용인데 이런 포맷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항목들을 보시고 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퀴즈를 낼 때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은행에 대해서 아까 빠뜨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강의실 좌측에 보시면 강좌 관리에 질문은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은행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새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아까랑 같은 포맷입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을 내실지를 선택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여기에 등록된 질문은 각 강의실에서 다 매핑을 하셔가지고 재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교수님들께서 혹시 이제 이거는 저기 팁인데요. 만약에 강의실에 있는 내용을 백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 백업을 누르시고 어떤 내용을 백업을 받으실지를 체크박스 선택을 하시고 다음 누르셔가지고 이 강의실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백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실에서 역시 임포트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면은 네, 이런 파일명으로 백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 실시를 누르면 파일로 떨어지고요. 이 떨어진 파일을 다른 강의실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지 같은 경우는 역량기랑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배지를 설정하셔가지고 만약에 게시판을 생성하시고 학생들이 게시글 3개를 이상을 쓰면은 배지를 수여한다든지 과제를 내시고 과제를 2번 이상 제출을 하면 배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지를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하셔야 되는데 배지를 저희도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배지에 강좌 관리, 배지 관리, 뭐 새 배지 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새 배지를 추가하실 때 배지 그림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고 이제 발행자 교수님 성함이라든지 연락처를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배지에 대한 만료 기간 한번 해볼까요? 배지에 대한 이미지를 네, 배지 이미지를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배지를 만들 수 있고 이 배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죠. 여기서 뭐 강좌 완료라든지 활동 완료 이런 식으로. 참고로 그 경기과기대 교수님 몇 분은 설정을 하셨는데 그 내 개인정보에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강의실의 교수님을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안 하셨던데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진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